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항해 99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드웨어 개발자로 1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지금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안학과에서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소액주주이자 평범한 26살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44TB의 나스를 운영하는 취미와 컴퓨터를 사용하다 필요한 툴을 오토화키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만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번 발표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뭐예요부터 그래서요까지 총 6가지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발생하는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이 뭐예요에서부터 발표를 할 텐데요. 사전적인 의미의 프로그램은 어떤 작업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파일, 사용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해 차례대로 작성된 명령어의 모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이전에 프로그램이 구동되기 위해 동작하는 컴퓨터에 대해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전원이 들어온 상태부터 종료될 때까지 끊임없이 동작하고 움직입니다. 부팅을 한 순간부터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행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까지 이런저런 무언가를 쉴 새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혼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 던진 임무들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그래머는 컴퓨터라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재료들을 이용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컴퓨터에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 시킨 명령 및 작업들의 집합체이자 실행 가능한 파일을 프로그램이라 부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시스템과 하드웨어들을 제어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의 부작용을 막거나 사용자의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는 운영체제에 속해 있으며 운영체제의 파일 관리, 파일 변경, 상태 정보 확인, 프로그램 적재 및 실행과 통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지속해서 컴퓨터의 성능을 소비하면서 특정한 문제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해 99를 매일 출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이나 필기하기 위한 윈도우 메모장, 그리고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롤 클라이언트 등 저희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련 정보 일체를 뜻하고, 간단히 말하자면 컴퓨터 내부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들을 포괄적으로 가리켜 소프트웨어라고 일컫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생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세스란 사전적인 의미로 컴퓨터에서 CPU에 의해 연속적으로 처리 및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자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의 단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파일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코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그 실행 파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해당 파일은 컴퓨터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 상태를 동적인 상태라고 하며 이 상태의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즉, 프로세스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특징으로는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특징 첫 번째, 프로세스는 각각 독립된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의 정보를 메모리에 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CPU가 코드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가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은 저희가 작업관리자에서 프로그램 이름 우측편에 떠있는 4가지에서 5가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프로세스별 ID, 즉 PID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는 대표적인 메모리 공간의 구성은 좌측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프로세스가 실행할 코드를 기계어의 형태로 저장하는 코드 영역, 코드에서 선언한 전역 변수들이 저장되는 데이터 영역,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힙 영역, 마지막으로 메모리 공간의 변수, 리턴 값 등이 함수 호출 시 저장되고 종료 시 제거되는 스택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스택 영역이 지정 범위를 초과하여 호출하게 될 경우 스택 오버플라우라는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징 두 번째, 프로세스는 최소 한 개의 메인 스레드를 가지고 있다. 다음 챕터에서 우선 설명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프로세스보다 더 작은 실행 단위의 개념인 스레드가 한 개 이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징 세 번째로 각 프로세스는 별도의 주소 공간에서 실행되며 한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의 변수나 재료 구조에 접근할 수 없다인데요. 특징 첫 번째처럼 프로세스는 각각의 독립된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는데요. 각 프로세스별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의 주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프로세스 간의 빠른 메모리 접근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공유 메모리라는 특정 메모리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세스가 참조 중인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메모리 공간 참조에 비해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프로세스의 생성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비한다인데요. 프로세스는 생성 시마다 각각의 독립된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 생성마다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는 것이 스택 영역만 할당받는 스레드 생성에 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세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프로세스는 준비, 실행, 대기, 총 3가지의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 상태는 프로세스가 주기억 장치 등 필요한 자원들을 할당받은 상태에서 CPU를 할당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실행 상태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 상태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자원을 요청한 후 이를 할당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특징들을 토대로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간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프로그램은 그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보조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며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명령어와 데이터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정적 데이터가 자원을 할당받고 메모리에 적재되면 프로세스가 된다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전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나오는데요.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시킨 명령 및 작업들의 집합체이자 실행 가능한 파일 그 자체이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실행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로세스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고 메모리에 적재가 된다면 현재 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스레드에 대한 챕터인데요. 스레드란 사전적인 의미로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여러 흐름의 단위이자 프로세스의 특정한 수행 경로,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자원을 이용하는 실행의 단위입니다. 즉, 스레드란 프로세스 내에서의 작업의 단위입니다. 스레드는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프로세스 내부에서 할당받는 4가지의 메모리 공간 구성 중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제외한 스택 영역만으로 할당을 받습니다. 4가지의 메모리 공간 전부가 할당받는 프로세스의 생성보다 스레드의 생성이 자원의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실행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그램은 복잡해지고 프로세스 하나만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는 벅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프로그램 하나가 단순히 한 가지 작업만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할까요? 쉽게 떠오르는 방법은 한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는 안전성을 위해서 프로세스마다 자신에게 할당된 메모리 내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벗어나는 정보에 접근하려면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는 다른
더 작은 단위의 실행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개념이 확장되어 현재의 스레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의 특성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일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스레드들은 할당된 메모리,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 특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다르게 스레드 간의 메모리를 공유하며 작동합니다. 스레드끼리 프로세스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프로세스 실행 흐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가능하다입니다. 스레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프로세스와 다르게 더 작은 실행 단위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작업의 단위인 스레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세스와 동일한 실행, 준비, 대기 상태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와 비교해서 스레드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스레드는 프로세스보다 생성 및 종료 시간, 스레드 간 전환 시간이 짧습니다. 프로세스는 생성할 때 공유 메모리 공간인 코드, 데이터, 힙, 스택 총 4가지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레드의 경우 생성 시 스택 영역만 독립적으로 할당받으므로 생성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메모리, 자원 등을 공유하므로 상호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입니다. 프로세스의 경우 공유 메모리를 통하여 각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스레드의 경우 프로세스 내부의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인 메모리 공간을 서로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므로 프로세스에 비해 원활한 통신 환경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 생성하여 병행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내부에서 스레드라는 개념을 정의하였는데요. 이러한 스레드를 사용하여 한 손이 아닌 2개 이상 또는 수십 가지의 손으로 작업을 처리하여 병행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요약을 포켓몬을 통해서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좌측 상단에 있는 싱글 프로세스이자 싱글 스레드로 구성된 포켓몬은 이적 보행을 하는 것과 두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겠죠. 두 번째로 우측 상단에 있는 싱글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로 구성된 포켓몬은 이적 보행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작업을 할 때 4개의 손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처리하는 싱글 스레드와 다르게 4개의 손으로 여러 가지의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여 병행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진 멀티 스레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좌측 하단에 있는 멀티 프로세스와 싱글 스레드로 구성된 포켓몬인데요. 멀티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은 다음 챕터에서 다루겠지만 미리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포켓몬 자체의 수가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마다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추가적으로 할당받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 자체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일반적인 싱글 프로세스에 비해 증가하겠지만 좀 더 많은 식사를 할 것 같지 않나요? 식사를 많이 할 것 같은 특성, 즉 컴퓨터의 자원을 좀 더 많이 소모하는 프로세스의 단점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로 구성된 포켓몬인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멀티 스레드로 구성된 포켓몬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포켓몬의 수가 증가했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증가하였으며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2개의 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4개의 손을 사용하여 한 번에 좀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은 멀티 프로세스이자 멀티 스레드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알맞겠죠? 하지만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 프로세스는 뭐예요? 이러한 질문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구성하여 각 프로세스가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구성한다. 뭔가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처리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멀티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특징, 총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프로세스 간 공유하는 자원이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자원에 동시 접근해서 발생하는 데드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데드락이란 하나의 자원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해서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예를 들자면 명훈이와
덕배가 서로 콜라와 사이다를 먹고 싶어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명훈이가 콜라와 사이다를 동시에 가져가서 먹고 있을 때 덕배는 명훈이가 콜라와 사이다를 다 먹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경우 그 이후에 콜라와 사이다를 자기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데요. 이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여기서 명훈이는 콜라를 들고 가고 덕배는 사이다를 들고 간 후 갑자기 다른 게 먹고 싶네라고 하며 자기들은 콜라와 사이다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의 자리에 서로 다른 음료수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음료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서로 음료수는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음료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무한히 기다리겠죠? 이러한 오류를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세스는 각각의 독립된 메모리 영역을 가지는데요. 그러므로 프로세스는 자원을 서로 공유하지 못해 콜라와 사이다를 각자 자기 자신들이 구매하여 섭취하므로 데드락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이지만 각각의 독립된 메모리 영역을 가진다와 여러 개의 자식 프로세스 중 하나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식 프로세스 이외의 다른 프로세스로 영향이 확산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프로세스로는 영향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두 번째 특징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각각의 독립적인 메모리 영역을 가지는 특성 때문입니다. 만약 오류가 발생되어 정지되거나 종료된 프로세스가 있더라도 문제가 생긴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만 제거하여 나머지 프로그램은 제외된 부분만으로도 정상 동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멀티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하고 각 스레드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파이썬과 같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으면 단일 프로세스이자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으로 CPU가 아무리 많아도 CPU 한 개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스레드를 증가시켜 멀티스레드로 구성하게 되면 좋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자원을 할당하는 시스템 콜이 줄어들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프로세스와 달리 스레드는 메모리 공간에서 스택 부분만을 할당받아 생성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레드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간단해지고 자원 소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레드는 스택 부분만 할당받아 나머지 메모리 공간인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서로 간에 공유하여 즉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것에 비해 프로세스 간에서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유 메모리라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즉시 데이터를 공유하는 스레드에 비해 뭔가 프로세스가 더 비효율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 스택 영역을 제외한 모든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통신의 부담이 적습니다. 메모리 공간인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유하여 즉시 데이터를 주고받는 스레드의 특성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스레드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스레드 간의 자원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의 동시접근 발생 오류, 즉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멀티 프로세스의 경우 서로 독립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 메모리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통신하는 것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동시접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티스레드의 경우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에서 동일한 데이터에 동시 접근하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지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구조 설계 및 디버깅이 어려워 구현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저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종료되는 것을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를 스레드를 추가하여 병렬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스레드라는 개념과 구조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되며 코드의 그 자체의 길이도 늘어나고 데드락과 같이 메모리 사용의 순서가 섞여 발생하는 오류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스레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프로세스가 영향을 받는데요. 이는 스레드는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하위 개념으로서 프로세스 내부에 여러 개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레드의 메모리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프로세스도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인 코드, 데이터, 힙 영역을 공유하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현재 공유 중인 메모리 공간 전부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의 스레드 문제가
프로세스 그 자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까요? 구현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은 싱글 스레드로 제작하는 것이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잡고 속도가 느리도록 구현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멀티 프로세스나 멀티 스레드 방식으로 구현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 프로세스에서는 프로세스 하나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의 할당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스레드에서는 메모리 공간이 공유되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동기화의 오류, 즉 데드락과 같이 메모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전부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안다면 안전성도 잡고 효율성도 잡을 수 있도록 멀티스레드 형식으로 구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머리에 과거가 오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한 번씩 그냥 들어보시고 나중에 그냥 시스템 콜 데드락 알고리즘에서 죽어 계시던데 괜찮나요?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힘드네요. 다른 Q&A 없으실까요? 첫 번째 대성님이 멀티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원 공유 시 멀티 스레드보다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티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주로 언제일까요? 우선은 저희가 멀티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게 저희가 이제 작업 관리자 창을 열어보면은 구글 크롬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프로그램 한 개에서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뭐 탭을 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여러 개로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좀 만드는 게 이제 멀티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창환님이 멀티 프로세스도 OS가 제공하는 공유 자원을 할당받는 문제 때문에 결국 데드락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걸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프로세스도 이제 자원의 공유가 가능은 하죠. 이제 공유 메모리라는 특정한 이제 메모리 구역에서 서로 간에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다가 이제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레드에서 발생하는 오류보다 이제 프로세스 간에 발생하는 오류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개로 구성된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제 좀 삭제돼서 나머지 프로그램이 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런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질문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개인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은 없으실까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스레드가 데이터를 공유할 때 동일한 자료로 접근하게 되면 동기화 이슈가 발생할 것 같은데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수정하게 된다면 스레드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만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만약에 i라는 변수를 여러 개의 스레드에서 접속을 한다 해볼게요. 우선은 A와 B와 C라는 우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A도 i를 플러스 플러스해서 i를 0에서 1로 만들었고 B도 i를 플러스 플러스해서 2로 만들었고 C에서도 i를 플러스 플러스해서 3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지금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 i 변수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건드리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건드리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i를 접근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수정한 값이 1로 변했는지 2로 변했는지 3으로 변했는지 확실하게 지금 컴퓨터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선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중에 갑자기 i는 플러스해서 1이 됐고 i는 플러스해서 2가 됐고 i는 플러스해서 3으로 됐다. 이것이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1로 변해야 되나 2로 변해야 되나 3으로 변해야 되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동기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찌 말하자면 이제 서버의 입장에서는 이 변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이 변수가 확실한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답변이 괜찮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연님이 인베디드 하다가 외부로 전향하게 된 계기.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건데요. 이전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좀 인베디드에 대한 좀 깊숙이 좀 파고드는 게 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오게 된 경향이고요. 웹은 좀 나중에 이제 웹 자체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괜찮은 건데 거기다가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갑자기 이상한 보드들을 만지다가 노드.js 만지고 파이썬 만지고 C 언어 만지고 갑자기 이상한 레지스트리 건드리는 내부적인 펌웨어 또 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중점이 없어서 좀 나오게 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나를 파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네네, 잠깐만요. 크리티컬 섹션. 네. 이거는 우선 제가 보기는 봤는데, 확실히 너무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또 설명을 좀 뺐거든요. 이런 거 나중에 링크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뮤텍스나 세마포 같은 동기화 기법으로 멀티스레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요? 작업할 때 멀티 프로세스를 쓰지 말고 효율성 좋은 멀티스레드를 계속 쓰면 안 되나? 이게 어떻게 의식할 수 있냐면은 우선은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스레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웬만하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뮤텍스나 세마포 같은 이제 동기화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추가적인 뭐 코드나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구글 크롬도 이게 좀 어찌 말하자면은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를 동시에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찌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이 이제 너무 커지고 이제 너무 방대화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멀티 프로세스만 멀티 스레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멀티 프로세스도 같이 사용해서 여러 개 두 가지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차근차근 한다고 보면은 우선 싱글 스레드를 쓰다가 멀티 스레드를 쓰고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스와 멀티 스레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 이렇게 총 3가지의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괜찮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받아볼까요, 용호님? 네, 멀티 스레드가 효율이 좋다고 하는 컴퓨터. 네. 혹시 지금쯤 이게 무슨 말인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뭐 높아심에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용호님과 현수님 발표 잘해주신 내용 이거 지금 소화가 잘 안 돼도 저희 프로젝트 하는 데는 앞으로 전혀 문제 없고 필요한 내용은 다 강의와 자료를 통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냥 멀티 프로세스와 스레드 이 역에 갔더니 그냥 뭐 이런 건물들이 있더라. 그거 보고 그냥 잠깐 나오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저희가 나중에
정확하게 내일 쓸 때 이후에 봐도 상관없고 이렇게 뭐 좀 자세하게 보는 거는 좀 별로 아직까지는 비추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네. 대충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알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강남역에 내리면은 뭐 교보타워 뭐 이런 거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가잖아요. 저기 안에 뭐 있는지 그 들여다보지는 않고. 그래서 뭐 뮤텍스라는 건물이 있고 세마포라는 건물이 있고 그냥 이 정도만 보고 그냥 다음 역으로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강남역에 이제 떨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아 이런 게 있었지 정도로 이제 가이드 하셔도 정말 충분하고 나중에 더 궁금하신 게 생기면은 이번 기회로 알게 된 게 아 용우님한테 여쭤보면 알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간 거예요. 그냥 대드락 이거 들어봤다 이게 들어봤다만 해도 되게 유익한 시간인 겁니다. 다음 역은 어딘가요 나가시는데 다음 역은 이번 주 목요일 날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더 질문 저희가 뭐랄까 높아심에 했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가비지 컬렉터는 좀 무리인 것 같네요. 네, 다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